그럼 금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는가 이걸 분석해보면 네.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적게 오를 때는 9년, 많게 오를 때는 13년까지 금의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아, 길군요. 네. 안녕하세요. 금가운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고 골드플레이션의 저자이자 투스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양벨이라고 합니다. 금 가격이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연중 최고치를 찍은 배경에는 뭔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크게 올랐나요? 일단 금 가격이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거기에 뭐 금융 불안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금융적인 이런 리스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금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연준이 작년부터 되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경향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금 가격이 상승해야 하는 그런 상승 요인들이 많이 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살짝 그 연준이 조금 더 긴축적인 스탠스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금리가 최고점에 닿았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달러 강세도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달러 약세로 빠져들게 되면은 그동안 억눌렸던 금 가격이 치솟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선반영돼서 금 가격이 먼저 상승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의 가격이 오를대로 올랐다. 그렇기에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인위적으로 억제돼 있었던 금 가격이 이제야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네.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을 것인가? 네. 앞으로 금 가격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이 금이라는 자산이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최고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리면 뭐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원금도 그렇죠.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두려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금은 이 가격 차트를 두고 봤을 때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의 공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광산에서 뭐 금을 캔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네. 사실 금을 캐는 과정은 정말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금은 지금 당장 캐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실제로 금이 시장에 유통되는 건 한 10년 뒤 정도가 돼요. 지금 캐도 네. 유통이 실제 시장이 되는 건 한 10여 년 정도까지 봐야 되는. 네, 그래서 이 금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그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네. 기업들도 금을 함부로 많이 늘리거나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이 생산량도 한 340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서 보니까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네. 특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럼 금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는가 이걸 분석해 보면 네.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적게 오를 때는 9년, 많게 오를 때는 13년까지 금의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길군요. 네. 근데 그 생산량이 처음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19년부터였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오른다고 쳤을 때 2029년까지 이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클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 상승장이 한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이제 왜냐면 올해가 이제 2023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강을 많이 받고 있는 게 ETF나 ETN 그리고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들인데요. 이제 다 파생 상품, 금융 상품들인데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금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이 ETF나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되게 간편하잖아요. 네. 예, 주식 어플로 이렇게 투자하기 간편하고 이제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ETF를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주식 어플에서 뭐 삼성 금 선물 ETF, 뭐 ETN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걸 특징이라고 한다면 간편하고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한 0.6%에서 0.7% 정도 되니까요. 다 좋은데 이 ETF를 제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적인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금이라는 거는 큰 추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게 적게 올랐을 때는 7배, 많이 올랐을 때는 26배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좀 포텐셜이 있는 자산이거든요. 네. 예,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만 생각해서 잘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한번 상승하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ETF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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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에 상장된 경우는요. 그리고 만약에 1년에 내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금융종합소득과세라고 해서 최대 44%의 누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비효율을 경험하게 돼서 ETF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다른, 좀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많이 있어서 네. 예, 다른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금을 이렇게 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ETF보다도 이 KRX 금시장을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수수료도 0.2%에서 0.3%로 ETF보다도 더 저렴하고 네. 거기다가 세금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ETF만큼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거래 그 최소 거래 단위가 한 7, 8만 원 정도로 네, 그렇게까지 막 부담스러운 네,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이득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입문자거나 초보자거나 아니면 난 실물을 보유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네, KRX 금시장을 이용해 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금광주와 은광주를 통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그 예전부터 이제 투자 격언 중에 장난감을 사지 말고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을 사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금이 이제 뭐 워렌 버핏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자도 배당도 안 주는 그냥 노란 돌덩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럼 금을 살 바에 금을 캐는 기업을 사면 뭐 배당을 주는 기업이면 배당도 꾸준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추가적인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금 가격이 만약에 2배가 뛰었다고 칠게요. 네. 금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뛰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금광 기업들은 금을 캐는데 드는 비용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2배가 뛰면 이제 이익은 막 6배, 7배, 막 심하면은 막 10몇 배까지 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너무 큰 금광주만 아니면 이 매출이나 아니면 이익에 이런 변화가 되게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금 가격이 막 2~3배 올랐을 때 금광 기업 중에서는 막 20배, 30배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업을 잘 고르기만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 같은 거를 또 꾸준히 받으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시바니아 골드라던가 아니면 실버코프 메탈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비교적 좀 작은 기업일수록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상승할 때 이제 더 큰 포텐셜을 내기 때문에 좀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이 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 정도로만 가져가신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드바를 사거나 이 미니 골드바 사는 투자 방법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실물이라고 한다면 일단 보관이 불편하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사러 가는 것도 귀찮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살 때 부가세 10%를 내야 된다는 건 네. 사자마자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가 적어도 10% 이상은 나와야 본전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달라요. 약간 달러 이제 사고 파는 것처럼. 네, 그렇다 환율에 보니까 의해서.
일반적으로 골드바는 사자마자 마이너스 한 1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시작한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사안이거든요. 네. 예, 근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 그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시면 그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렇게 지불하지 않는 방법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간 거래를 한다고 쳤을 땐 누군가가 이 골드바를 이미 부가세를 주고 사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개인끼리 거래를 할 때는 또 다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렇죠, 이중과세라는 것에 네.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미 부가세가 지불된 제품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도 없고 또 살 때랑 팔 때 이 가격에서 중간 그 기준가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개인 거래로 지금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팔아도 어떠한 손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중고나라라던가 당근마켓, 근데 뭐 그런 곳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안전하게 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 최근에는 어떤 골드바를 서로 이렇게 그 좀 안전한 장치를 갖고 네.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생겼다. 네, 아.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뭐 부가세나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 그리고 뭐 가짜 금이라던가 사기 절도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게 이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실물을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실물만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점은 다 가지고 가면서 네, 그렇게 뭐 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